한국 격동기와 한국 격동기를 따져서 보면은 지금까지 격동기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다이나믹한 격동기 시대를 살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동양 철학적인 측면, 쉽게 말해서 주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성학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한국 격동기를 분석 툴로 해서 알고리즘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한국의 미래, 한 2100년까지를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논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정리를 하면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고자 했던 과제는, 첫째, 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똑같은 한반도에 있는데 왜 북한은 아직도 후진국으로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군사력 5위, 그 다음에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1864년부터서 2025년까지 대한민국이 거쳐온 역동기 시대를 구성학을 도구로서 분석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미래 예측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 이 구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희 씨가 제일 처음에 이제 팔궤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6,000년이 시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6,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한 가지의 학문이 있을까 했을 때 아마 주역 기반의 동양 철학이 제일 오래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유독 이 주역이라든가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경원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제가 이 대한민국을 조선이 줄 때, 조선을 정복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이 동양 철학은 일종의 미신이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강하게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지배적으로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인식이 나빴고, 그러나 이 동양 철학의 주역 기반으로 한 동양 철학을 보면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국지에 나오는 이 자갈공명은 김은동갑이라고 하는 그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병법이죠. 일종의 이 주역을 병법으로서 발전시키신 분인데, 그걸 이용하고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김은동갑하고 구성하고 보면은 그 구궁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보면은 가장 성군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이라든가, 또 장희빈으로서 제일 유명한 숙종, 그 다음에 비운의 시대를 거친 정조대왕, 전부 다 주역을 가지고 그
한 시대를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일을 가지고 예지력으로 그 한 시대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보조 수단으로서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은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육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주역에 기반을 한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갖다가 답을 얻고 출전해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는 전투만 했지 지는 전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 주역 기반의 이 각종 그 학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거 남향을 본다, 북향을 본다, 뭐 등등 이 집은 흉가다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미신이다 어쩌다 하고 하는 것은 특히 현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한 김건희가 이 무당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적인 이걸 말하는데 이걸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킴으로써 더욱더 그 국민들에게 인식을 나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역학을 아주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체계적이고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시각과 또한 이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일반 서민 사이에서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깝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학의 그 이론적 배경을 보면 삼원구운이라고 있는데 삼원이라는 건 육식갑자가 세 번 올라가서 180년도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이 삼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운 20년 단위로 해서 180년간을 갖다가 각각의 오행의 기운이 지배를 한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36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성학 구공의 상위와 지리적 국가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일백 수성부터 구자 화성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 국가는 이 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너 스님이 지리적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목공 동방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진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구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그 중국의 화북 지역, 주역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 계속 발전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의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이 간토, 즉 말해서 흙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미국은 경금, 큰 쇳덩어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본은 나무, 목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36페이지 이걸 풀이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이 20년마다 다가오는 그러한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연구를 꼭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의 격동기 180년 중에서 160년을 갖다가 연구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일치율이 AI를 통해서 해본 결과 90%가 넘게 나오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7페이지서부터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구운이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를 갖다가 43페이지까지 나름대로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43페이지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간토, 흙의 나라고, 간토라는 의미는 어긋난다는 뜻도 있지만은 큰 산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늪지와 같은 축축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흙의 속성이 있는데 1864년부터 1883년 이것은 감궁이라고 해서 물이 해가 되는데, 감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도 되고 함정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러한 운이 들어오니까 우리 조선에 있었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 흥선 대항군이 자기 아들인 고종을 1864년에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이 시대적 키워드를 43페이지에 써놨는데, 거기 보면 위기, 참전, 불안, 정보, 비밀, 외교, 지하, 수해, 전염병, 이런 시대적 키워드에 맞게끔 이 흥선 대원군이 비밀리에, 그러게 아주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섭정을 하는 그런 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깜깜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서원, 이 철폐, 쉽게 말해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다 서원 철폐를 해가지고 수의 기운의 영향이 토국수가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아주 안 좋은 기운을 영향하는데 서원을 철폐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 러시아가 연해주로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출을 하니까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 프랑스에 요구하기를, 프랑스 당신들이 러시아가 우리 조선에 진출하지 않도록 막아주면은 천주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인하겠다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답을 주면서 일체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니까, 이에 노발대발한 흥선대원군이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그 결과 병인양요하고 또 신미양요가 발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러시아는 수의 국가고, 그래서 이 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가 발단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큰 이러한 국난이 발생하게 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서 서로 무역을 하지만은, 물로 하는 것은 무역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로 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토국수가 되고 서로 상극이 되다 보니까, 흙은 이 물을 막지만은 물이 많아지면은 제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즉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수다토리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이 되면은 본토군에서 서민들이 주로 역할을 하고 크게 활동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때 동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 때는 동학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 조선의 땅을 널리 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일백 수성이 됐을 때는 밀실과 그 다음에 고루 위기가 되면서
엄청난 우리 조선에 위기가 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2044년부터 2063년까지가 대한민국이 이 감수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1684년부터 1703년까지 이때가 그 수의 기운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고난의 시기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44년부터 2063년까지 수운이 왔을 때 우리가 수의 기운을 오히려 활용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96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반토의 기운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금운이 끝나고 난 후부터는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국력의 차이는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됩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2,000불이니 1,500불이니 하는데 그건 아직 정확하게는 하지 않는데 한 1,500에서 2,000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2,000불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1984년부터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똑같은 간토인데 이 오행으로 보면 화생토가 되게 됩니다. 화생토. 화생토에서 화의 기운은 공개고 공명정대고 그리고 빛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거고 북한에는 똑같은 토인데 어떠한 정책이고 나라가 지배하냐면 전체주로 해서 오왕토의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오왕토라는 것은 고립되고 침탈되고 죽음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폐쇄하는 그러한 것이 되다 보니까 북한은 똑같은 토와 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밥 한 날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겁제의 기운이 되어버려 가지고 북한은 이 오히려 옛날 우리 조선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화성토의 기운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게 됐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2044년부터서는 아니 2024년부터서는 화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요란하게 되는 겁니다. 체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인데 이게 1684년부터서 1944년까지 이때까지는 수목운이 하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로 서서 세계를 제패할 때까지 그런 강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194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가고 잠깐 반짝하다가 부근이 1800년도 1984년부터 해서 하향 길러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금운을 맞고 있으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일본은 어떻게 따져보면은 저게 비밀, 공작, 그 다음에 음해 이게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해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수색목으로서 그 나라가 국운을 크게 융성해 왔는데 지금은 금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후퇴를 하고 지금은 또 화의 기운이 되다 보니까 그 밝게 기술이나 이런 데 특히 그 일본이 지금 이제 AI 여기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목생화가 되면 꽃을 피운다는 의미가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2043년이 되면 이게 수생목이 돼가지고
일본의 국군이 크게 다시 일어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게 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2023년 그 사록 목성운이어는 그때 이건 대화하고 거래고 이 서로 교섭이고 이런 게 돼서 그때 되면 평화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위험한 게 이 삼벽 목성이 오는 그때가 되면은 이게 목성이 되면 이 번개불이 반짝반짝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위험하고 있는 데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하간 이 결론적으로 이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부군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데 유효하더라.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했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해 기운인 AI를 계속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이상입니다.